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충해학반 36강 진행을 할게요. 오늘 지금 신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주요 신살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백호살, 괴강살에 대해서 둘이 서로 사촌지간이죠. 지도자, 리더의 별, 파워풀한, 강하다, 함량이 강하다. 커피로 치면 에스프레소, 무기로 치면 고성능 무기, 배터리로 치면 알카라인 건전지, 자동차로 치면 터보 자동차, 밥솥으로 치면 압력 밥솥, 등산 때 먹는 고칼로리 에너지바, 고성능 에너지를 함축해서 모아놨다. 좋으냐 나쁘냐는 쓰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잘 되면 크게 잘 되고 잘 안 되면 크게 잘 안 될 수 있는. 그래서 사고가 좀 많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나서 나가는 거예요. 사고가 잘나서 난다. 잘나서 난다. 2.5명당 1명 정도가 자기 사주에 그 백호나 괴강, 이게 진술충미가 있는 사주들은 대부분 그 진술충미 중에 하나는 백호 아니면 괴강일 가능성들이 높아요. 이 사주에 진술충미가 있는 사주들에는 백호, 괴강. 진술충미는 어떤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저장된 에너지가 아니라 퍽 하고 솟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압축성이 강한, 그래서 백호, 괴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봤고요. 자, 프로의 별 두 번째. 이 백호, 괴강이 대표적인 프로의 별입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 어느 분야의 되게 능력자,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판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형태. 파워 있게 가는 거. 자동차로 치면은 슈퍼카고 트럭. 나는 그냥 시시한 1톤 트럭이 아니야. 난 5톤 트럭이야. 난 25톤 트럭이야. 나는 바퀴 20개 달려있는 슈퍼 트럭이야. 이런 형태들, 이런 게 일종의 사주 업계에서는 이 백호, 괴강이라고 한다. 2.5명당 1명씩은 다 그 간지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프로의 별로서 좀 더 알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의 별 두 번째, 양인살과 음인살,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간여지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살과 음인살도 백호, 괴강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압축성이 매우 강합니다. 자, 양인살, 음인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샘플들을 좀 보겠습니다. 양인살과 음인살에서 양인살이라는 거는, 그 양인살이 월지에 있으면 그게 양인격이에요. 양인격. 지지에 일간의 겁재가 있는 경우를 양인이라고 하고요. 음간 같은 경우는 겁재가 아니라 관대지가 있는 경우를 음인살이라고 하는데, 이 파워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음인, 양인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 리더십의 별이라고 한다면, 음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은밀히 뒤에서 배후 조종하여 이런 형태, 약간 그런 형태가 그 음인살.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한 사무라이가 양인이라면 닌자는 음인 같은 느낌. 약간 개들의 싸움이 양인의 싸움이라면 고양이들의 싸움이 음인의 싸움. 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사삭 해서 양펀치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것들이 음인적. 이제 개는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내가 물래 너가 물래. 개 싸움이 양인 싸움이면 양펀치 싸움, 음인 싸움. 약간 이런 느낌. 막 기습해서 핥히고 도망가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양인과 음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일단 제가 이 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윗줄이 양인에 대한 설명이고, 이 중간 줄이 음인에 대한 설명이고, 이 밑에 줄은 응용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샘플들입니다. 양인이라는 거는 양간에서는 양인이고요, 음간에서는 음인이라 그러는데, 그냥 음간도 양인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공식적인 학술적인 말은 음인이라는 표현, 음인살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헷갈리니까 그냥 음간 양인, 양간 양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파워가 있다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죠. 이 간목한테는 지지의 겁재가, 청간 겁재 말고 지지 겁재가 이게 양인살입니다. 이게 양인살. 근데 이제 호신쌤은 사주 풀 때 살이라는 말을 그닥 잘 안 쓰는 편이라 지지에 양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살이라는 말을 붙이면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그 고정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게 말의 표현에서 고정관념이 너무 편향돼 있으면은 사주를 바로 해석하는데 좀 그래서 제가 그냥 지지에 양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양인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신사를 표시해주는 각종 그 어플에서는 양인살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자, 이거는 월지에 양인이 있는 거고, 묘목이 여기 있으면 일지 양인이고, 뭐 시주에 있으면 시주 양인이고, 뭐 연지에 있으면 연지 양인이고, 라는 형태가 되죠. 이 양인이 있으면은 이 간목이 강한 힘의 어떤 그 파워를 받는다 같은 느낌? 마치 뭔가를 고정시키려고 할 때 땅에다가 말뚝을 그냥 탁 박아가지고 힘을 딱 받고 거기다가 물건을 매달아 놨다. 이게 아주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놨죠. 왜 땅에 지지를 해주는 내 기운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인살이 있는 경우 자기 주관이 강하다, 자기 줏대가 강하다, 뭐 고집이 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명의에서 고집이 센 거를 주로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고집이 센 게 나쁜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고집 센 게 나쁜 거예요? 고집 센 게 나쁜 거야? 뭐 칼 들이대면서 네 어머니의 뭐 돈을 훔쳐오거라 그러면 싫어요. 날 죽여. 뭐 이 자식 고집이 세군. 뭐 이렇게 하면 착한 애지. 걔는 올바른 애죠. 뭐 이렇게 막 군사 독재 시절에 네 조직을 다 풀어라. 네 조직을 다 풀어라 하고 막 고문을 하는데 너 주사파 아니냐? 네 조직을 다 풀어라. 나는 변절자가 나는 뿌락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잖아. 자기 주관 줏대가 있는 사람이잖아.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뭐 도둑놈을 잡아가지고 아무리 교화를 시켜도 싫어요. 전 계속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살 거예요. 뭐 이러면은 그 녀석 참. 그러니까 고집이 센 것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일로 고집이 센지 나쁜 일로 고집이 센지에 따른 거지. 근데 대체로 고집이 세다는 게 또 어떤 측면에서 그게 들리냐면 고집 센 사람을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해요.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부모가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으면 자식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경향이 되게 강하죠. 물론 그게 선의로 조종할 수도 있고 자신이 결핍된 거를 자식이 대신 채워주기를 뭐 권해서 조종하는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요즘 현대 사회의 이 신경정신과 심리학에서는 이 남을 조종하는 관념이 너무 심해지면 이거를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데 조종 안 당하는 사람이 고집센 사람이야. 그거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좋게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안 따라오면은 이제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고집이 세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고집이 세면 그게 안 좋은 거고, 현명하거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선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집이 세면 그거 좋은 거예요. 뭐 이순신 장군 고집이 세 안 세? 겁나 세잖아. 선조가 야 가서 일본 놈들 무찔러라. 지금 나가면 다 죽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 자식 야야 저 잡아서 저 고문 좀 해라. 그래도 제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저 원균은 어떤 사람이야? 원균. 선조가 야 나가서 저기 일본군 맞서 싸워라. 그래 원균도 짱구를 굴려보니까 지금 나가서 일본군하고 싸우면 다 죽게 생겼는데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곤장 몇 대 때렸더니 알았어 나갈게. 나갈게. 그래가지고 7천량 해전에서 다 말아먹었잖아. 조선 수군을. 그러면 고집이 센 이순신 장군은 좋은 분이고 줏대가 없는 원균이는 나쁜 놈이네. 그러면 아무튼 고집이 세고 안 세고는 좋고 나쁜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 쇠뇌당하면 안 됩니다. 명리 공부할 때 이 사주는 고집이 세서 배렸어 라고 하는데 얘는 조종을 당하지 않는 애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기가 막힌 나의 그 자원이 되는 거고, 근데 자기가 어리석고 오해하고 자기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좀 남들에게 배우고 좀 다른 사람의 얘기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고집이 세고 나쁜 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자, 제가 이 고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 양인격들, 양인살을 가진 사람들이나 가녀지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집이 센 사주들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고집이 세다는 건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자기 주관이 강하고 독립, 자립 정신이 강한, 그래서 내 발로 일어서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관이 강하다. 이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주관이 강하다. 자, 양인살이 어느 자리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뭘 믿고 주관이 강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월지에 있으면 사회를 믿고 주관이 강한 거고, 일지에 있으면 나를 믿고 주관이 강한 거고, 시지에 있으면 내 뒤에 있는 애들을 믿고 주관이 강한 거고, 연지에 있으면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내 주관이 강한 거야. 그래서 효과가 제일 좋은 거는 요 월지나 일지에 나랑 가까이 있는 자리가 가장 힘이 강한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막 뭔가 뭐 기운 싸움, 힘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지금 밀리게 생겼어. 일지에 있으면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돕는 거고 나와 내 편이 돼주는 거고, 월지에 있으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내 편이 돼주는 거고, 연지에 있으면 저 대문 밖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나를 도우는 거고, 요 시지에 있으면 비밀리에 숨겨놓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돕는 건데 시간 좀 걸릴 수 있는 거고, 인생 후반에 작동될 수 있는 거고. 가령 구한말 조선시대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파를 했는데, 이제 미풍양속이 다르다고 해서 이제 기독교를 막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탄압을 하니까 그 기독교 신부, 외국에서 온 서양인 신부들과 기독교도들이 그 프랑스나 유럽, 영국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좀 구해주세요. 빨리 현대식 군함을 보내가지고 요 조선군 다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거 지금 어디다가 구원 요청하는 거야? 먼 곳에다가. 먼 곳에. 옛날에 민주 인사들이 70년, 80년대 민주 인사들이 한국에 있으면 독재 정권에 잡혀서 공산당으로 몰려서 빨갱이로 몰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때 주로 어디다 SOS를 청했냐면은 선진국, 민주주의가 발달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다가 한국의 민주주의 인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미국 CIA나 미국 FBI나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에 전화 걸어가지고, 야, 너 김땡 뭐를 뭐 감금했다며, 너 지금 암살 중이래며, 너 걔땡 하면은 나 주한미군을 확 철수해버린다. 너 걔네들 건들지 마라. 하니까 김대모 선생님께서 죽기 직전에 현해탄에서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었는데 일본에서 납치돼가지고 현해탄 물에 빠뜨려 죽이려다가 바로 공군기 떠가지고, 너 김대중 암살하면은 이제 지금 미국이 다 알고 있다. 니들 지금 중앙정보부에서 지금 김대중 암살하고 있는 거. 너 김대중 암살하면 주한미군 확 빼버릴 거야. 그러니까 야, 김대중 고위 모셔와 가택연금만 해라. 자, 이런 경우가 외국에 빽 있다죠. 외국에 빽 있다. 그러면 사주가 양인이 여기 있으면 먼 곳에 빽 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체육 관련돼서 그 심석희와 그 체육 코치가 강간을 했죠. 이런 얘기만 자꾸 하지. 아주 안 좋은 부적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피해를 당한 여러 여자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 남자 코치가 이 성폭행을 가해서. 근데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남자 코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자 코치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 체육협회에 빽 있어. 니들이 나 신고해봤자 니들만 잘려. 나는 체육협회에 내 빽이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 몇 번 고발을 당했음에도 체육협회에서 손을 써가지고, 아우 저 코치 덕분에 우리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문어가 됐다는 거야. 그 사람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신유년에 여기가 신의 일주예요. 신유년에 신의 일주야. 빽이 어딨냐 하면은 연지에 잘난 사람들, 가녀지동을 가진 연지의 비겁들에게 빽이 있으니까, 나 체육협회 선배 있고 높은 사람 다 있고 나 체육협회 어르신들이 다 내 빽이야. 먼 곳에 내 지원군 있어. 일지의 상관을 부인 자리에 두고 있으니까 자꾸 제자를 자기 부인으로 알고 자꾸 건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더라. 뭐 이제 이렇게도 보는 거죠. 이제 내 남편이 일지 상관인데 여학교 선생님이다. 이러면 지우세요. 그냥 머리에서 지우세요. 네, 말 잘못했어요. 네, 쓸데없는 말을 했네. 네. 자, 양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나의 지지 세력을 말합니다. 지지 세력. 근데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해. 사람 관계를 통해서 내 세력을 만들어야 돼. 근데 세력을 못 만드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런 지지의 양인살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주의 미션상으로는 나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라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추진할 때 그 사람들이 와, 내가 도울게, 우리가 밀어줄게, 우리가 지원해줄게 같은 거예요. 가령 어느 지역에서 뭐 이장님께서
자, 우리 마을에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자, 다리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유, 뭐 쓸데없는데 돈을 써. 아유, 뭐 다리를 만들어요. 아유, 이장님, 낮잠이나 자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장님이 뭘 하려고 그래도 아유, 밀어주는 놈 하나도 없고 아유, 그냥 임기나 채워야지. 뭐 이러겠죠. 근데 이장님이 자신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인덕이 그 마을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아유, 내가 힘 좀 쓰면 마을 주민들이 다 나를 지지를 해줘. 이번에 다리를 지으려면은 내가 500명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내 500명 서명에 나 800명 서명도 받을 수 있어. 이장님이 뭘 하겠다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이 그래요, 마을 주민님, 저희가 힘을 실어드릴게요. 이장님 하십시오. 그러면 뭐 국회도 나갈 수 있고 다리도 지을 수 있고 뭐 예산도 뽑아올 수 있고 뭐 정책도 할 수 있어. 이게 내 지지 세력이에요, 세력. 근데 그러려면은 그 이장님이 마을 주민들한테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 얼마나 잘해야 돼.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성이 원만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가끔 지지의 양인이 있는데 양인하고의 협력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자, 월지의 양인이 있으면 겁재들이 나를 밀어준다는 뜻이에요. 월지의 겁지들이 나의 세력이 돼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밀어줄게, 도와줄게. 이게 부모 자리도 사회 자리도 되니까 뭐 부모가 또는 사회에서 하지만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게 청년기 시절을 나타내는 월지 시공간에서 청년기 시절에 치열한 겁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사자무리에서 숫사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긴 놈이 암사자를 다 가져. 이기면은 그 사자무리가 내 거야. 지면 사자무리에서 쫓겨나. 이거 사자무리랑 비슷한 사주예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면 사회적 사람들의 지도자와 리더가 되는 거고 경쟁에서 밀리면 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내 거 뺏어가요. 어디 시험 보러 가면 경쟁률이 30대 1이에요. 아, 유산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형제들이 다 가져갔어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오바마의 사진이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제가 양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바마 밑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백인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흑인 오바마. 원래 사주의 겁재가 나의 세력이 돼주는 거는 되게 능력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밀어준 흑인 대통령, 귀족들이 밀어준 평민 출신 지도자, 여성들이 밀어준 남성 지도자, 남성들이 밀어준 여성 지도자, 저 화이트 컬러들이 밀어준 블루 계급 출신 지도자, 전라도 출신이 밀어준 경상도 지도자, 경상도 출신들이 밀어준 지도자, 도시 사람들이 밀어준 시골 출신 지도자, 시골 사람들이 밀어준 도시 출신 지도자. 미국에서 아시아계들이 모여가지고 학생회를 만들었는데 백인들이 지지해서 아시아인이 학생회장이 됐다. 와, 이건 대단한 거야. 왜? 여러 나라 민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대체로 쪽수로 뭐 백인이 많으냐 흑인이 많으냐에 따라서 보통 세력의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세상에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겁재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건 걔네들은 못하고 내가 못하는 건 걔네들이 잘하고 내가 젊으면 걔네는 늙었고 내가 남자면 걔네는 여자고 내가 성공했으면 걔네 실패했고 내가 이쪽 동네면 걔네 저쪽 동네고 이런 형태로 뭔가 대칭적인 음양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밀어준 거야. 나를 밀어준 거야. 그래서 나의 세력이 돼준 거야. 쉽게 말해서 백인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흑인 오바마. 이 오바마는 당시 백인 경쟁자와 경쟁을 했는데 백인들이 백인을 안 밀어주고 세상에 야, 흑인이지만 능력이 정말 뛰어나 하면서 흑인을 밀어줬어. 그래서 지지의 양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만능, 나와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남자인데 뭐 여성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여성인데 남성 인권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시골 출신인데 도시 근대화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폭넓은 대상을 나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양인살과 음인살, 지지에 일간의 근을, 다른 말로 세력을 만들어주는 겁재가 있는 것입니다. 음인은 조금 다른데 양인이 그래요. 추진력과 파워, 고집과 주체성이 있다. 프로의 별의 하나다. 강력한 추진력이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다. 줏대가 있다.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아니, 너는 그거 못하잖아. 걱정 마. 그거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춤을 잘 추는데 카메라를 못 만져. 근데 저 사람들은 카메라를 잘 만져.
그러면 내가 춤을 출 테니 네가 카메라로 나를 찍어서 유튜브에 같이 올리자. 나는 글을 잘 쓰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 근데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글을 잘 못 써. 그러면 내가 글을 쓸 테니 너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작품을 같이 만들자. 이런 것들도 겁재와 함께 팀워크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자다. 근데 천간에 겁재가 떠 있으면 둘이 같은 포지션으로 한 거고 겁재가 밑에 있고 천간에 비견만 나만 떠 있으면은 겁재들이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나를 띄워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띄워준 형태. 자, 그래서 양인살은 이게 간여지동은 대체로 비견이 도와주는 거고 양인은 겁재가 도와주는 형태인데 수완적 측면에서 보자면 비견은 우리 편이 날 밀어준 거니까 사실 당연하죠. 겁재 양인살은 타인들이 나를 밀어준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능력 수완치는 더 뛰어나다. 대신에 경쟁성, 투기성, 이게 자신감이 과하다 보면은 오버를 할 수가 있고, 뭐 투자를 너무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너무 자신감이 있다 보니 올인을 해버릴 수가 있고, 몰빵을 해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잘 되면 크게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사고를 크게 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소신이 강하고 주관이 강한데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 강하고 투지 강한데 어리석은. 엄한 일을 하는 사람. 넌 제발 그냥 넌 무식한 게 제발 도와주는 거야. 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막 뭔 일을 벌려. 남편이 벌리기만 하면 다 말아먹는데 꿋꿋하게 하겠대. 막 그냥 말도 안 듣고. 이러면 이제 답답하죠, 이제. 자, 지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글자는 그 지지의 대표성을 지닌다. 지지의 일간의 근을 겁재로 두게 되는 양인살은 지지의 겁재의 세력을 가지게 되면 때로는 겁재들의 대표가 된다. 지지의 겁재의 대표가 된다. 겁재들을 통해서 나의 세력을 얻는다. 추진력을 얻는다. 월지에 있을 때 제일 강하고 사회적 세력을 이룬 거고 일지에 있은 걸 그 다음으로 쳐요. 자기 세력, 친위 세력. 일지에 있으면 자기 세력, 친위 세력. 월지에 있으면 사회적 세력. 연지에 있으면 먼 곳의 세력, 외부 세력, 대문박 세력 또는 대중의 세력. 시지에 있으면은 비밀스러운 세력. 그 게임이나 소설에 어쌔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암살자 그러면은 뭐 비밀 결사 해가지고는 그 비밀리에 어디다가 암살자들한테 전화. 야, 그 누구 좀 없애라. 그러면 없애드리겠습니다. 비밀리에 숨겨둔 자기 친위대, 비밀스러운 자기 용병. 시주는 자식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식이 나의 힘이 돼주고 세력이 되어준다. 뭐 대신 돈을 같이 쓰겠지만. 뭐 인생 후반부, 시주는 인생 후반부 자리이기도 하니까 인생 후반부에 내 자식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준다. 나의 추진력 있는 이 일에 추진력이 되어준다. 그래서 사주에 그 사회궁에서 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뭐 재관이 좀 강하게 걸려 있어서 이거 일간이 해낼 수 있을까 할 만한 일에 일주나 시주에서 비견겁재가 도와주고 있으면은 사회의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는데 자기 편, 자기 세력들을, 친위 세력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구나.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겁재들의 대표가 되는 것, 이게 양간, 양인살입니다. 양간의 지지 겁재를 양인살이라고 하고 음간의 지지 겁재를 음인살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겁재가 아니라 진술충미니까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인은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음인은 진술충미가 붙기 때문에 이게 십성이 좀 다양하게 붙어요. 자,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나의 뿌리가 겁재이니 나를 대표로 천간에 올려준 사람들이 겁재다. 야, 너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라.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나와 음양이 다른 사람을 일컫는 것이 겁재인데 나는 겁재의 대표이니 나와 다른 사람, 즉 남의 대표인 셈이다. 그래서 양인격은 경쟁성, 추진력, 고집, 뭐 주체성, 뭐 프로의 별이다. 이거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자, 샘플들은 볼게요. 이 간목은 지지의 양인, 양간이죠. 양간과 음간 중에 양간인 간목은 묘목이. 월지에 있으면 사회궁의 양인살, 일지에 있으면 개인궁의 양인살, 시지에 있으면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내 후반부에 내 숨겨진 세력들이 있다. 야, 쟤 건드리면은 누가 안 도와주겠지 했는데 시지에 양인이 있으면은 걔를 건드렸더니 좀 있으니까 누가 우리 얘 때렸어 하고 숨겨둔 사람이 나타나서 너 나 때리면 내 뒤에 내 친구들이 있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이 시지의 양인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지에 있으면 저 위에 나 돕는 사람들이 있다. 저 대문 먼 마을에 나 돕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양인이 있으면 추진력이 있고 내가 뭘 하자고 할 때